안녕하세요. 해외 시선은 세계인들의 소식과 반응을 알려드립니다. 일본의 관방장관인 가토 가스노부는 기자회견장에서 이러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한국에게 일방적인 수출 규제를 한 지 2년인데 화이트리스트로 복귀 계획이 있냐는 질문입니다. 가토 관방장관은 아직은 그것이 어렵다고 말하며 한국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결정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발언이 일본 내에서 문제가 되면서 한국을 복귀시킬 명분만 찾고 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현재 일본의 반도체 소재 사업체들은 한국이라는 거대한 고객을 잃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계속 지속된다면 관련 기업체들의 도산까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일본 내각 정부는 곧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정치적 기반인 우익의 표를 넣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한국에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어 한국이 손을 내밀어 달라는 제스처라고 합니다. 확실히 현재 올림픽과 팬데믹을 개판쳐서 다가올 총선의 행방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한국과 친선 노선을 보여주는 것은 부담이 있어 한국이 먼저 손을 내밀어만 준다면 일본 정부는 못 이기는 척 받아주기 위해서 간절히 바라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가토 방관장관은 기자회견에서 WTO 제소나 소녀상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귀는 대화를 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기자의 질문에 답변했는데요. 일본이 잘못이 없다면 WTO 제소 건을 언급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 언급했다는 건 일본이 수출 규제로 내세운 명분이 부족해서 한국과 싸움에서 질 거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국이 WTO 제소에 관해서 자비를 베풀어야만 가능한 상황인 것입니다. 일본의 일방적이고 갑작스러운 수출 규제가 2년이 된 시점에서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는 관련하여 규제 이후에 여러 가지 통계 자료와 정부의 발언 등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아베가 총리이던 시절에 한국으로부터의 강제징용과 소녀상 등의 요구를 무시하며 한국에게 더 이상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며 강경책으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고, 이에 한국은 국민 차원에서의 일본 불매 운동과 WTO에 일본을 제소함으로써 응징했고, 아마도 우리나라의 한 축을 담당하는 반도체의 제재를 가함으로 항복을 원했겠지만 그것은 어림없는 일본의 상상으로 끝이 나면서 양국의 관계는 계속해서 악화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언론들과 기업들이 수출 규제 때문에 힘들다는 움직임을 보여서 결국 일본의 뜻대로 돼가는 것 같아 일본이 의기양양하고 있다가 상황이 반전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부당한 수출 규제가 오히려 자립에 도움을 줬다며 한국의 대표가 공식 석상에 나서서 발언할 정도로 현재 반도체 소재의 상황은 순탄한 상황입니다.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품목들을 국산화하며 일본으로부터 독립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하여 화합까지 이루었다며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우습게도 이와 관련하여 일본 커뮤니티는 이상한 정신승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사진을 올리면서 반도체 대표 3대 품목의 한국 내 일본 점유율을 보여주는 표인데요. 해당 사진의 점유율을 보면서 서로 물고빨고하면서 정신승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도 처음 볼 때만 해도 아직 멀었나 했는데 해당 자료는 2019년 자료로 수출 규제 직후입니다. 표만 보고 신나서 들뜬 반응들과 날짜를 보면서 지금은 다르다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한국은 직접 수입을 안 하고 우회 수입을 한다며 다시 한번 치밀하게 정신승리하고 있었습니다. 현 상황의 팩트를 간단히 이야기해드린다면 반도체 3대 품목의 탈일본은 성공적으로, 불화수소의 경우에는 가장 먼저 국산화 성공, 일본의 불화수소 관련 회사들의 매출 하락, 그리고 오히려 일본의 기업들이 탈일본하여 한국의 공장을 새로 만들거나 늘리게 되었으며, 폴리이미드의 경우에는 대일 의존도 0으로 코오롱 인더스트리와 SKC가 해냈으며, 오히려 더 개선된 제품을 생산해내어서 스마트폰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포토레지스트만은 국산화는 아직이지만 벨기에에서 다량 수입해서 일본 의존도를 50% 정도 낮추는 상황이며, 듀퐁 등의 글로벌 기업 국내 투자 유치에 성공하였기 때문에 반도체 3대 품목의 대일 의존도는 거의 없다시피 만들 수 있는 상황이 팩트입니다. 이런 상황이 알려지게 되자 일본 정부나 넷 우익들의 날조에 또 속을 뻔했다면서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 가는 것은 일본 기업의 생존 때문이지
한국이 간절한 게 아니라는 현직자의 말까지 나오면서 심각성을 인지해 현 상황을 다시 분석하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인 반도체 시장에서 손에 꼽히는 한국의 기업에 물건을 팔 수 있는 기회를 모두 놓친 것이라서 정신멀쩡한 일본인은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며, 안 그래도 일본은 정말 메인인 반도체 제조는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소재 공급까지 들게 된다면 일본은 첨단과는 완전 거리가 멀어진다면서 눈치를 보지 말고 빨리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올리는 게 나라를 위한다고 했습니다. 화이트리스트 복귀와 일본의 반도체 관련 반응 보시겠습니다.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로 접근해보면 간단하다. 한국이 반도체를 만들던 못 만들던 그건 한국의 문제. 하지만 일본은 한국에 팔 수 있는 물건을 못 판다. 그렇다면 기회와 매출을 잃은 것이고 당연히 일본은 그만큼 손해인 거야. 한국은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자신 있게 탈일본을 했다. 수출 규제해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있어. 반면에 일본은 한국에 삐친 느낌을 가지고 있을 뿐이야. 한국을 압박에 성공했다거나 하는 말은 전혀 없어. 완전 일본의 패배라고 봐야 한다. 일본은 물론이고 한국조차도 2년 안에 탈일본이 가능할 줄을 몰랐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저 반도체 소재 무역이 안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따로 개발을 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게 밝혀졌어. 일본이 자랑하던 기술들은 한국에게 쉬운 수준이었다. 일본의 기술을 훔쳤기 때문에 대체 소재를 만들 수 있었을 뿐이야. 일본인은 성선설을 믿기 때문에 한국인이라도 쉽게 믿어버렸고, 그래서 모두 훔쳐가도록 둔 거다. 결국 WTO에 제소한 거 취소해달라는 말이잖아. 일본이 페널티를 받게 될 거라고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아베는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가버린 거냐? 일본은 반도체 산업에서는 미국 때문에 메인스트림에 오르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게 되었다. 스가가 국책으로 반도체에 투자한다고 하는데 이제 와서 투자해봐야 한국, 대만을 따라가긴 어렵다. 소재라도 완전 장악하고 있어야 했어. 가토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 한국을 복귀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지 말아라. 화이트로 복귀의 문제가 아니고 블랙리스트로 보내야 하는 게 현 상황이야. 지금 바이든이 한국에 반도체를 공급받으려고 미국에다가 공장을 지으라고 압박하는 마당에 일본이 한국 반도체 생산에 차질을 준다니 정말 세계의 분위기를 전혀 읽지 못하는 거잖아. 일본의 공장들이 한국으로 이전하거나 확장한다고 탈일본 하지 않고 일본에게 빌어서 간다는 우익들이 있는데, 일본의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야. 어느 나라가 되었든 해외에 공장을 짓는 것은 그게 기업에 더 이득이 되기 때문일 뿐이야. 수출 규제 덕분에 일본 관광업에서 탑을 다투던 한국이 전혀 일본을 찾지 않게 되어 일본 관광지들이 타격이고 일본 브랜드들도 계속해서 한국에서 철수하고 있어. 반면에 한류는 일본을 휩쓸고 있는 상황이야. 일본의 완패라고 봐야 한다. 선거를 앞두고 있는 것 때문도 있지만 일본은 절대로 자존심상 한국에 먼저 숙이지 않는다. 이건 일본이 정말로 멸망하더라도 지켜지겠지. 일본은 안 그래도 해외에서 갑자기 사업을 접어서 공장 노동자들이나 관련 업체를 좌절시키는데 무역까지 일방적으로 정지시켰다는 게 알려져서 일본과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할 거다. 언제라도 일본이 불리하면 철수할 테니까. 한국에서는 딱히 화이트리스트 복귀를 요구하네. 일본만 아직 화이트리스트에 올리고 내리는 것이 한국을 위협할 수 있는 카드라고 생각할 뿐이야. 반도체뿐만 아니야. 일본은 기업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공급처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다른 것도 탈일본을 가속화 중이야. 한국의 주요 품목 일본 의존도가 전체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일본이 세계 1위하던 기업들조차도 한국에 간다. 그만큼 한국 시장이 중요하다는 의미라고 봐야 해. 결국 공장이 한국에 지어지면 일본의 이득이 줄어. 그럼에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알아야지. 한국이 일본에 빌며 모셔가는 게 아니야. 수출만 규제하지 말고 한국과의 모든 것을 막아. 수교 단절만이 자민당이 한국에 승리할 시나리오다. 일본은 미래에 대한 산업을 장악한 게 전혀 없네. 앞으로 추락할 일만 남아있구나. 요즘 아베의 발언이 많아지고 있는 게 꼭 선거를 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정치로 복귀하려고 하는 것 같아.
지금 상태에서 아베가 돌아온다면 일본은 멸망이다. 얼마 전부터 수출 규제는 일본의 승리라고 하고 있는데 글에 들어가 보면 정확한 수치는 나와 있지가 않아. 그냥 내 우익들의 날조 선동글일 뿐이었다. 내 우익들이 괜찮다 일본이 이긴다 하는 것 중에 정말로 이긴 게 없다는 걸 다들 알고 있지? 정치적 외교적인 문제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양국이 화해만 한다면 둘 다 이득을 보는 걸 텐데. 한국은 이제 진짜로 선진국으로 인정받았다는데 이러다 일본은 선진국에서 추락하는 거 아니냐? 외교에 의한 손득실로는 지금 일본은 절대로 한국을 이길 수가 없는 게 현실이야. 단편적으로 미국만 보더라도 일본보다는 한국과 더 친하게 되어버린 상태잖아. 아베가 돌아와야 해결할 수 있어. 결국 대화를 하고 싶다고 돌려 말하는 거네. 한국이 계속 정상회담을 하자고 할 때는 거절했으면서 이제 한국이 안 한다고 하니까 안달난 모양이야. 정말 믿음직하지 못한 정부다. 일본이 쓰러지더라도 절대로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이 복귀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일본 기업이 쓰러지더라도 한국과 계속해서 엮이는 것보다는 좋다고 생각해. 최악의 경우를 생각한다면 대만이 중국의 흡수. 중국은 지금 일본에 경제 제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TSMC에 소재를 팔 수 없고 만들어진 반도체도 공급받지 못하게 되고 한국도 마찬가지인 상황. 그렇게 되면 일본은 진짜 갈라파고스가 된다. 내 우익들이 날조하는 자료가 아닌 일본 소재 기업들의 매출 상황이나 공장 이전 상황을 보고 진짜로 반도체 소재 업계의 상황이 알려지면서 일본 정부의 소극적 태도를 문제 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저도 일본 소식을 많이 보다 보니까 속을 뻔했는데 정확한 수치도 없이 예전 자료로 선동하는 수준 잘 봤습니다. 화이트리스트 제외되었을 때는 정말로 한국 반도체 업계가 큰일이 나는 줄로만 알았는데요. 지금 상황을 보니 어쩌면 귀찮아서 만들지 않았던 것뿐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해외 시선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에 힘을 냅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